네, 자 그러면은 이번 연구를 직접 진두지휘한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김영래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재밌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성격의 특성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개방성이 크고 양심성이 낮은 사람은 뚱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물론 아닙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양심성이라는 것은 네. 표현에 따라서 성실성 혹은 규범 지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즉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려는 사람들이라 할까요? 뭐 목적지향적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호탕한 남성이 뚱뚱하다는 거는 그만큼 대인관계가 좋고 또 술자리라든지 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식사를 자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살이 찌는 그런 체형이 된 건 아닐까요? 네, 호탕하다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네. 성격상으로는 외향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좀 적게 예민하신 분이 호탕하시고요. 대인 수용성이 크신 분들이 좀 호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심리적 예민성과 대인 수용성이 식습 습관과 운동 습관에 영향을 미쳐서 그와 같이 넉넉한 체형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러면은 반대로 뚱뚱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사람들 만나는데 자신이 없고 움츠려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뭐 호탕함과는 좀 거리가 먼 경우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많은 그 질환 연구라든지 사람 연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이 외부의 환경에서도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봐야 되겠죠. 즉, 그 성격과 체형, 인과관계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대인 수용성이 클수록 뚱뚱하고 심리적인 민감성이 클수록 마르다라고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까칠한 여성이 말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까실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민감하시다는 분인데요. 네. 민감하신 분들이 뭐 불안, 당혹, 내지는 분노 등의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시는데 이런 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식습관이나 행동 양상에 변화를 미쳐서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요. 또 네. 한편 대인 수용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타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타심, 겸양, 오뮤,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수용성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비교적 잘 수용하고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분들은 대인성이 크신 분들은 적게 좀 비만하게 나타나실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격이 체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격이 식이, 운동 습관과 같은 행동 양식을 결정함으로써 체형을 결정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행동 습관이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격이 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런 그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바뀌어서 체형도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네네. 그게 이제 네, 어쨌든 성격이 변하면은 체형도 이제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 예. 되죠. 그러면 이와 연결해서 뭐 앞으로 우리의 질병을 연구할 때도 성격에 따라서 처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잘 연구를 하면 아마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네. 자, 지금까지 이화여대 의과대학 김영래 교수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